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족의 어떤 측면들, 또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역기능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역기능적인 가정들의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완전히 건강하거나 완전히 역기능적이지는 않겠죠. 우리의 어떤 부분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역기능적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또 나는 건강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이것도 좋지 않겠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좋은 부분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살려내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대로부터 좋지 않은 편협한 그런 습관들과 그 유산들은 건강하게 이렇게 떨쳐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예요. 자유.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은 이렇게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에릭슨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무조건적인 수용은 자율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수용받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괜찮다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나의 슬픔도 나의 분노도 나의 욕구도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너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게 먹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지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수용받는 경험들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용을 계속 해주면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금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수용과 또는 적절한 금지가 이게 필요한데, 이 금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금지는 뭐냐면은 경계선을 만들어줘요. 경계선. 그렇다면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에게 자유를 줄 때 너 그냥 이 방 안에서 아무 데나 다 다녀, 이렇게 하면 이건 어쩌면 자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에게 자,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방이 10평짜리 방이다. 어른들도요, 10평짜리 방에서 잠을 자면 혼자 자기에는 너무 높다, 조금 두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무슨 세미나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호텔에 이제 미리 예약을 했대요. 그런데 그 뭔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그 스위트룸 같은데, 그러니까 예약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잔 적이 있냐면은, 방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이런 다이닝 룸이 있고, 또 뭐 리셉션 룸이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혼자 잔 적이 있어요. 한쪽 구퉁이에 있는 방에서. 엄청 좋은 방이었지만은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경계선이 없다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뭘 못 주냐면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는 그 한정을 지어주는 것,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것처럼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적절한 이 바운더리, 적절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이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짜증도 내고 또 욕심도 부리고 또 어떨 때는 버릇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지 마, 틀렸어, 그런 생각 하지 마,
왜 그렇게 느껴? 그런 느낌을 가지지 마. 말도 안 돼. 응? 넌 왜 그런 걸 원하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어떤 역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자신의 감정이 굳어지고 들리지 않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사로잡히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재밌어서 좋고, 이거는 보람 있어서 좋고, 이거는 너무 멋져서 좋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금지된, 박탈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까?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고 할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는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들려와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가 살아갈 때 이런 작동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런 구조 속에 또 빠져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수많은 경우에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뭐 돈 훔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가족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먹는 게 맞아? 이렇게 먹는 게 맞아.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의 경향성과 나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고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실은 우리의 많은 이 가정생활의 요소 중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향, 그리고 선호, 그런 것에 의해서 또는 어떤 창조성, 호기심,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많이 있고요. 또 타인의 선택을 양해해 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개미지옥이니 뭐 무슨 지옥이니 하지만 저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틀려. 이거예요. 늘 맞아 틀려. 이 맞아 틀려의 지옥은요. 나 자신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어떠냐면 부부싸움의 핵심 요소가 돼요. 아이를 기를 때도요. 맞아 틀려로 가버리면 아이를 자유롭게 양육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내적인 작동이 되는 그런 사람과 맞아 틀려의 어떤 지옥에 갇혀버린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이 내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수치심 다 중요해요.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면요. 컴퓨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컴퓨터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열어지는 그 앱마다 그 고유의 작동법이 있어요. 그걸 이 앱은 틀렸어. 이 앱은 맞아. 이렇게 해서 제껴버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은 활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우리 안에 작동되어 있는 내적인 어떤 작동들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하고 어떻게 작동시켜야 좋은지 아직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뭔가 튀어나오는 감정, 튀어나오는 욕구, 우리 안에서 뭔가 띡띡띡 소리가 나는 거 다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바라보고 연구하고, 아,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 이건 이렇게 쓰는 거네. 이건 몰랐는데 이런 작동법이 있었네? 라고 발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제 머리가 약간 곱슬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단발로 탁 자르면 잘리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아무리 단발로 잘라도 여기가 뒤집어지거나 또 드라이를 해도 이게 이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를 일생 동안 폈답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예 사모님은 머리 기르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붕 떠가지고 사자머리 된다고 못 기르겠어요. 근데 이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자르기도 너무 귀찮고, 진짜 이 머리를 좀 길러갖고 묶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때 제가 머리를 많이 길렀는데 그때는요, 기르면서 바로 파마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곱슬머리고 사자머리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 헤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머리를 좀 길렀어요. 길렀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 제 머리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파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거의 태어나서 60년 만에 제 머리가 이렇게 자동 파마가 된 C컬의 머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너무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60이 돼 가는데, 내일 모레 60인데 제 머리가 속에서 이렇게 C컬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제가 머리만 모르겠어요. 제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고 호기심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사회가 우리의 가족이 부여한 어떤 색깔, 어떤 역할, 어떤 것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편견에 갇혀서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멋진 것들을 사장시키고 죽을 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부모가 수용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자신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자유의 박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기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제가 역기능적인 측면의 첫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못 믿죠. 우리 자신의 어떤 거는 안 돼!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에게 기회를 주고, 저도 조금 머리를 더 길러봤잖아요. 항상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 뒤집어지는 것을 일생 펴면서 살았어요. 시간 낭비하고 또 편하도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훨씬 더 멋지고 좋은 것들을 박탈하지 않고 기다리고 관찰하고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